제가 음식 취향이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요. 특히 김치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제가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엄마가 한 김치 이외에는 잘 먹지 않습니다. 똑같이 배추로 만들긴 하지만 지역별로 소금과 젓갈, 양념류에 따라 다른 맛을 갖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내려오는 레시피가 다른 데다가 우리 엄마의 김치와 이모의 김치, 그리고 외할머니의 김치 맛도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부르고니의 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맛이 까다로운 많은 와인 애호가분들이 각자 본인의 입맛에 딱 맞는 포도밭과 생산자의 와인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마트 와인 장터는 끝났지만 대부분 행사가 끝난다고 해서 와인의 품목이 크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준비했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몇몇의 부르고뉴 와인 생산자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트에서 부르고뉴 와인을 고르는 팁에 대한 내용이고 끝까지 보시면 이번 장터에 나왔던 부르고뉴 와인 중 10만원 이하에서 추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부르고뉴는 샤블리, 꼬뜨드뉴, 꼬뜨드본, 꼬트 샬론네즈 그리고 마꼬네 지역을 포함합니다. 구역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꼬뜨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밭들은 언덕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보통은 햇살이 잘 받는 곳에 위치한 포도밭에서의 포도 재배가 더 좋습니다. 특히 고품질의 레드 와인이 생산되는 꼬뜨드뉴와 고품질의 화이트 와인이 생산되는 꼬뜨드 본을 통칭해서 황금의 언덕이라는 의미로 꼬뜨도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서부에 위치한 보르도에서는 다양한 품종을 섞어서 와인을 생산하는 반면에 동부의 부르고뉴에서는 하나의 품종만을 사용해서 와인을 생산합니다. 부르고뉴에서는 적포도는 피노누아와 가메, 그리고 백포도는 샤도네이와 알리고떼가 재배됩니다. 부르고뉴 와인의 레이블은 소비자에게 불친절하기로 유명한데요. 대부분의 레이블에는 포도 품종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단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샤도네이 품종으로 만들어진 와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르고뉴 와인인데도 친절하게 포도 품종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부르고뉴 와인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와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부르고뉴의 와인을 이렇게 두 개의 품종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매우 단조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마을 그리고 각각의 포도밭마다 다른 맛의 와인을 생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르고뉴의 모레생드니라는 마을에 있는 클로드라 루시라는 포도밭에서 생산한 와인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포도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생산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가격을 보시면 500만 원이 넘는 와인부터 상대적으로 크게 저렴한 15만 원가량의 와인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각각의 생산자마다 다른 맛의 와인을 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마트 장터에는 미셸 마니앙의 와인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등급이라고 얘기하고 와인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원산지 통제 명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유럽연합의 제품 품질 인증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배추와 같은 농산물에 대해 특산물인 경우 해당 지역을 표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남에서 재배된 김치에 해남이라고 표기할 수 있고 만약에 중국산 배추에 해남이라는 표기를 해서 판매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지역 특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와인도 비슷합니다. 유럽연합의 제품 품질 인증 체계의 기준은 때루아, 즉 와인의 재료가 되는 포도가 자라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토양과 기후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각각의 때루아가 다른 맛의 와인을 생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 생산지에서는 비슷한 때루아를 공유하는 지역을 묻고 법규를 만들어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인 생산자는 해당 지역의 와인법을 지켜 와인을 생산하면 레이블에 해당 지역의 명칭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레이블에 적혀져 있는 지역 표기만 봐도 사용된 포도 품종과 때루아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와인의 맛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제품 품질 인증 체계는 PDO와 PGI로 나뉩니다. 쉽게 얘기해서 PDO가 더 높은 등급이고 PGI가 더 낮은 등급으로 제가 보통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와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PDO에 해당됩니다.
유럽 각각의 나라에서는 이것을 본인의 언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PDO를 AOC라고 합니다. 특히 부르고뉴 와인의 레이블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부르고뉴에서는 100여 개에 가까운 AOC가 존재하고 이것은 곧 소비자가 100개나 되는 지역명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AOC는 포도밭을 포함하는 범위와 포도밭의 위치에 따라 다시 여러 개의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지역의 범위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배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재배지를 전라도라고만 표기되어 있어도 품질이 좋을 수 있지만 재배지가 해남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보통은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이것은 상품에 표기되어 있는 지역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 고품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전라도 장수에서 배추를 재배했다면 사람들이 배추의 생산지로 장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전라도라고만 표기하겠지만 전라도 해남에서 배추를 재배했다면 단순히 전라도보다는 당연히 더 구체적인 지역명인 해남이라고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AOC는 기본적으로 특정 때루아를 반영하는 와인을 의미하고 지역이 좁아질수록 때루아의 조건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더 높은 등급으로 취급됩니다. 가장 넓은 범위는 부르고뉴 전체를 의미하는 리지널 AOC, 그리고 그보다 좁은 범위로 마을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빌라주 AOC, 그리고 가장 좁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포도밭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AOC입니다. 그리고 포도밭의 위치에 따라 좋은 위치의 포도밭에는 프리미에크리, 그리고 더 좋은 위치의 포도밭은 그랑크리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부르고뉴를 대표하는 유명 생산자들은 와인을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력 와인을 마트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부르고뉴 와인들이 하나하나 다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보통 부르고뉴 와인들은 대부분 가격이 높은 편인데 마트라는 장소의 특성상 보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좋다고 해서 선뜻 추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마트에서 부르고뉴 와인을 선택하는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부르고뉴 와인을 구매하실 때에는 등급이 낮더라도 마실 만한 가치가 높은 와인을 선택하시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앞에서의 등급 설명에서 포도밭 이름이 적혀져 있는 와인이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설명드렸지만 레이블에 포도밭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등급의 와인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빌라주 AOC는 해당 마을에 위치한 여러 개의 포도밭에서 재배된 포도를 섞어서 만들 수 있고 리지널 AOC는 부르고뉴 안에 위치한 여러 개의 포도밭에서 재배된 포도를 섞어서 만들 수 있지만 일부 생산자들은 여러 개의 포도밭의 포도를 섞는 것이 아니라 그랑크리 또는 프리미에크리 등급을 받지 못한 하나의 포도밭에서 재배된 포도로 와인을 생산하는데요. 이것이 빌라주 또는 리지널 AOC 등급으로 레이블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부아드 블리니는 메르소 안에 포함된 포도밭 이름으로 그랑크리 또는 프리미에크리 등급을 받지 못한 포도밭이기 때문에 레이블에는 메르소 AOC라고 표기되고 등급은 빌라주 AOC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본로마네의 에세조 근처에 위치한 포도밭 이름인 레보몽 리소는 역시나 한 개의 포도밭에서 재배된 포도만을 사용해 만든 와인이지만 등급은 리지널 AOC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등급이 높거나 낮은 것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포도밭 이름이 적혀져 있는 와인은 해당 포도밭의 특정 때루아를 반영했기 때문에 마실 만한 가치가 있는 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리지널 또는 빌라주 AOC의 와인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르고뉴 와인을 접한 지 얼마 안 된 입문자분들은 생산자의 이름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때 네고시앙 와인을 고르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르고뉴의 소규모 생산자들은 스스로 와인을 생산하고 판매할 자금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자금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상인들이 등장했고 이들을 네고시앙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포도즙을 구매해 와인을 만들기는 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인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강력한 자금력이 현재에는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에서 직접 재배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기도 하고 명망 있는 도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르고뉴 전 지역에 거쳐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취향에 맞는 지역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고시앙 중 특히 루이자드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장터에는 10만원 이하의 와인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을 영어로는 와이너리라고 하는데요. 부르고뉴에서는 도멘이라고 하고 특히 등급이 낮은 부르고뉴 와인을 선택할 때에는 생산자의 도멘 위치를 참고해서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생산자들은 부르고뉴의 여러 마을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와인을 생산하지만 와이너리가 위치한 마을에 있는 포도밭이 그 생산자의 주력 와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와인의 등급이 낮아지면 재료 품질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의 도면이 레드와인으로 유명한 마을에 위치한다면 낮은 등급이더라도 레드와인으로, 그리고 화이트와인으로 유명한 마을에 위치한다면 낮은 등급이라도 화이트와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 뱅상로그를 검색하면 뉴생조르주 마을에 위치한 도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이름을 검색해 부르고뉴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면 화이트 와인도 생산하지만 주로 피노누아가 재배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뱅상로그에 낮은 등급의 와인을 선택할 때에는 화이트보다는 레드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르고뉴의 지역명 중에 뉘와 보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브르샹벨땡, 본로마네, 그리고 니생조르주와 같은 피노누아의 주요 생산 마을은 꽃두든 위에 위치하고 와인 레이블에 뉘라고 적혀져 있으면 레드 와인을 고르시는 것이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꽃두드 본에는 물론 포마르와 같은 좋은 피노누아가 생산되는 마을도 있지만 메르소와 몽라시 같은 샤도네의 주요 생산 마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와인 레이블에 본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화이트 와인을 고르시는 것이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뉘와 본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AOC로는 리지널 등급의 부르고뉴 오뜨코뜨드 뉘와 부르고뉴 오뜨코뜨드 본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오뜨는 높은 고도의 지역, 그리고 꼬뜨는 언덕을 의미하고 이것을 굳이 번역하면 햇볕이 잘 드는 포도밭이라고 레이블에 표기한 것이 됩니다. 어차피 프랑스어를 못하는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문구 역시 불친절하다고 느껴지지만 고유명사인 지역명과 포도밭 이름만 표기한 다른 레이블에 비하면 매우 친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터에는 오뜨코뜨드 뉘와 오뜨코뜨드 본의 와인이 여러 종 나와 있습니다. 라다미게뜨는 뉴생조르주 근처에 위치한 또 다른 마을의 이름이지만 빌라주 AOC가 아닌 그보다 낮은 리지널 AOC의 와인입니다. 그리고 레보몽 리소는 포도밭의 이름으로 본로마네와 에세조 근처에 위치하고 게다가 모노폴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부르고뉴는 하나의 포도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생산자가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의 포도밭을 한 명이 독점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모노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도 유명한 로마네 콩티 포도밭이 대표적인 모노폴입니다. 즉 레보몽 리소의 테루아를 느껴보시려면 반드시 이 와인을 마셔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뉘와 본이 들어가는 또 다른 AOC로는 빌라주 AOC에 해당되는 꼬뜨드니 빌라주와 꼬뜨드 본 빌라주가 있습니다. 꼬뜨드니 빌라주는 거의 레드 와인으로 생산되지만 화이트 와인도 생산이 가능한 반면에 꼬뜨드 본 빌라주는 레드 와인만 생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에서는 좋은 레드 와인이 생산되긴 하지만 저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꼬뜨드 본 빌라주를 선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장터 와인 중 레이블에 비에유 비뉴라고 표기되어 있는 와인들이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프랑스어로 비에유는 오래된, 그리고 비뉴는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즉 비에유 비뉴는 심어진 지 오래된 포도나무를 의미하고 영어로 된 레이블에는 올드바인이라고 표기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포도나무의 수령이 오래되면 수확량은 줄어들지만 포도의 농축미는 좋아지고 결국 와인의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와인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도나무의 수령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같은 생산자가 같은 포도밭 안에서 각각 서로 다른 포도나무 수령의 와인을 생산했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비에유 비뉴라고 표기된 와인을 고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부르고뉴 와인을 고를 때 이 단어의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와인 생활 와인TV가 함께하겠습니다.